국민들이 기다리던 윤석열 멸망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불법 계엄이 있던 당일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전후로 한 CCTV와 메모, 녹취록, 증언들이 모두 윤석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다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본인한테 불리한 증언은 기밀이라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라고까지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한가득 터져나온 상황에 이제 윤석열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저 파면 당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자 명단이 언론에 보도된 14명이 맞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뭐 도와줄 것 없냐고 해서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와 동일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은 이제 증인의 증언,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라는 내용과 증인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제 49호 중에 20, 여인영 사령관 피신 조서 8쪽 1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인데요. 2024년 10월 27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9일에 이미 계엄 당일에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철, 조혜주 등 14명의 명단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은 모르셨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예, 14항입니다. 갑제 45호증의 10 조지호 청장의 피신 2회 피신 조서 28, 3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이제 여인영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는 22시 30분에서 22시 40분경 사이였다. 첫 번째 통화에서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선관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로 이제 메모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 이름을 불러줬는데 총 15명이라고 했다.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이제 김동현이라고 들어서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 김동현이라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 이 사람을 체포할 건데 위치 추적,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여인영이 급한 톤으로 짧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조지호 진술 내용도 증인이 메모에 기재한 그 체포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명단을 직접 맞습니까?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온 걸로 보니까 좀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께서 물었을 때 검거 요청은 아닌데 검거 지원 요청을 잘못 기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식에 반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방청에서 위치 추적을 한다고 들었습니까? 예, 소방청하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소방청의 위치 추적도 모두 통신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장을 발로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 제가 직접 위치 추적을 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위치 추적 확인이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인영 사령관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다 명단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고 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을 하든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했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증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증인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거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요?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수사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증인에게 무슨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공수사권도 없는데 체포 지시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증인과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고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용의점 정보를 제공하고 방첩사 여건이 열악하니 국정원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인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지난번 증언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얘기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두 사람 간의 연결을 증인 마음대로 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전화 통화의 내용과 이어서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신데 1차장까지 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변호인 그거는 증인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그럼 변호인님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던 것이 옳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증인 계속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 한번 봐주세요. 이 메모지는 증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원본은 맞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에 다시 아까 2차인지 3차인지 증인이 얘기하는 그 메모지에 조혜주, 양정철 두 사람이 또 추가됩니다. 네. 이건 언제 기재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오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예, 됐습니다. 원본 좀 달라고. 네, 예, 원본. 언제 기재한 겁니까? 검찰 조사 받을 때입니다. 12월 11일입니까? 12월 11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검찰에는 왜 이것을 제공을 안 하고 아까 그 보여준 문서 그거를 제공을 했죠? 제출을 했죠? 이 조혜주, 양정철 언제 기재한 겁니까? 조혜주, 양정철 검사님께 이 메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에는 조혜주, 양정철 이 가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아마 제출했습니다. 아마 검찰에 조혜주, 양정철이 없다 그러면 먼저 사진을 찍으시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 14명인데 2명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조혜주, 양정철이라고 적어 넣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그 문서를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때 이미 사진을 찍으셨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리어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 맞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만하시고 이승우 작전본부장님하고 김철진 군사보좌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 좀 정지해 주시고요. 이승우 본부장, 저기 김영현 장관하고 작전본부장으로서 보고 드리러 갈 때 정보본부장하고 같이 다니십니까? 아침 보고할 때 정보원분장, 저 네. 정책실장, 군사보좌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독대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독대 보고는 뭐 특별히 호출하셔서 뭐 물어보실 때 그럴 경우나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독대 보고 하실 때는 당연히 정보본부장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보좌관님, 그 신원식 장관 체계에는 거의 세 분 같이 들어갔죠? 정보본부장 그리고 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신원식 장관님 시절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번에 와가지고 독대 보고가 많이 늘었죠? 비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못하겠고 알겠습니다. 독대 보고가 들어가십시오, 있었습니다. 두 분. 예, 시간 끊어주시고요. 박민우 2군단 부군단장님. 박민우 장관 계십니까? 예, 아까 2016년 노상원이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부대원들에게 폭탄 조끼를 펴서 폭사시켜라라고 했는데 그때 노상원이 정보본부장이었고 그 작전을 지시한 사람은 작전본부장이었죠. 노상호는 정보사령관이었고 예, 지시는 모르겠고 그 위에 지휘라인 특정 임무 지휘 라인이 그 당시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용현이죠. 네, 근데 그 김용현이 이번에 내란 음모를 같이 짰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소위 노상원 수첩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상원 수첩은 사실상 김용현의 작전 지시 문건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과 노상원은 비밀 공작을 하면서 자기 부대원을 죽일 계획도 세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건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네, 이상 일단 끊어주시고요. 93회 준장 녹취록. 방정환 장군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93회 준장 녹취록입니다. 하루 전날 12월 2일입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다른 장군이 전화 와가지고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2, 3일 내에 쓴다고 연락이 와서 자기는 믿고 햄버거 집도 가고 백여단 또 판교도 갔다 이랬습니다. 장군께서 93회 준장에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장군은 그 차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상훈 장군이 막 증거를 없애달라고 몇 번 부탁이 왔고 그래서 타임라인 지우고 블랙박스 다 지우고 그랬다 했는데 방 장군은 이런 행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예. 경찰에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한 적 없다. 예. 알겠습니다. 노상훈 구삼회 장군하고 방 장군하고 같이 계셨죠? 롯데리아 같이 있었고 정보사 같이 있었습니다. 예. 몇 시에 나오셨나요? 정보사에서 몇 시까지 대기하다 나오셨나요? 상황이 종료되고 한 05시 30분경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납니다. 그때까지 제2기갑여단장은 제2기갑연대로 안 갔죠? 여단으로 안 갔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같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1분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박선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 증인의 저 가림막 뒤에 있는 사람 그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굳이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국조특위 하고 있는 중에 언론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국정원의 구체적인 직책과 이름을 박선호 의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러 들으시라고 그러는 겁니까 누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국조특위 관련해서 그런 국가 기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노출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